당신이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자기 쓰러진다면 며칠 만에 발견될까요? 즉시 발견될 것이라고 확신하나요? 작년 서울에서만 559명이 혼자 있을 때 죽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50대 이상 혼자 사시는 분들,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세요. 73세 김정순 할머니도 2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루에 말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한 마디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우편함에 들어온 작은 종이 한 장이 할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영국 신문에까지 소개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 73살이고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큰아들은 캐나다에서 의사로 일하고 딸은 호주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 살아온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거든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해 먹어요. 예전엔 남편이 오늘은 뭐 해 먹을까 하고 물어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을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간단하게 죽이나 국수로 때우곤 합니다. 하루 중에 제가 하는 말이라고는 정말 몇 마디 안 돼요. 아래층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가 전부예요. 가끔 택배 아저씨가 오면 고생 많으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하고요. 그게 제 하루의 대화 전부입니다. 밤이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앉아 있어요. 요즘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독사라는 단어예요.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 얘기죠. 뉴스에서 지난해 서울에서만 559명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참 안 됐네.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게 남의 일 같지 않더라고요. 저도 만약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가 알까요? 아래층 편의점 사장님이 요즘 할머니 안 보이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며칠 지나서 택배가 쌓여야 이상하다고 생각할까요? 생각해보니 무서워졌어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혼자 사는 가구가 20년 전에는 6가구 중 1가구였는데 지금은 10가구 중 4가구나 된다고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만 봐도 그래요. 예전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 부부 싸우는 소리,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정말 조용해요. 다들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혼자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봤는데 고독사 하신 분들 중에 50대, 60대가 제일 많다고 해요. 그분들 중 84%가 남자분이라고 하고요. 아마 여자는 그래도 이웃이나 친구분들과 얘기라도 나누는데 남자분들은 정말 말할 사람이 없으시나 봐요. 저는 그나마 며느리가 가끔 안부 전화를 해주고 손자들이 영상통화로 얼굴이라도 보여줘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이고 시차 때문에 맞춰서 통화하기도 어려워요. 대부분의 시간은 정말 혼자예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지나가요. 그러면 다음에 오늘 내가 말을 했나? 하고 생각해봐도 기억이 안 나요. 목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목도 쉬어가고 가끔은 내가 정말 살아있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제일 힘든 건 몸이 아플 때예요. 감기라도 걸리면 누가 약을 사다 줄 사람도 없고, 죽을 끓여줄 사람도 없어요. 그냥 혼자서 버텨야 해요. 한 번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만약 여기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났어요. 병원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선생님이 뭔가 설명해 주시는데, 혼자 가면 절반도 기억이 안 나요. 예전엔 남편이 함께 가서, 이거 뭔 말이야? 하고 물어보기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고, 밤이 되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네 하고 잠자리에 들어요. 특별한 일도 없고, 기다릴 일도 없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가끔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을까 하고요. 이 아파트에도, 저 아파트에도, 저처럼 혼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작은 종이 한 장이 우편함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종이가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 전혀 몰랐어요. 그 종이는 동대문구청에서 나온 안내문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 자세히 봤어요. 서울마을 편의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엔 뭔가 했어요. 편의점이라고 하니까 그냥 물건 파는 곳인가 했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혼자여도 괜찮은 곳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몰라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말을 제가 들어본 게 언제였나 싶더라고요. 전단지를 식탁 위에 놓고 며칠 동안 계속 봤어요. 주소를 보니까 저희 집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더라고요. 그곳은 예전에 남편과 함께 동사무소 일 보러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어요. 사실 며칠 동안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왜 그런 곳에 가야 하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 이상한 곳은 아닐까? 돈을 요구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됐거든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치는 일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혼자여도 괜찮은 곳이라는 말이 자꾸 생각났어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제가 혼자라는 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이 있을까? 궁금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목요일 오후였어요. 집에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답답해졌어요. 텔레비전만 보고 있으니까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고, 벽만 보고 있으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가보자고 결심했어요. 우산도 제대로 안 챙기고 그냥 나섰어요. 걸어가면서도 괜히 나왔나? 돌아갈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발걸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커뮤니티 센터 앞에 도착했는데, 안내판을 보니까 3층에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마치 처음 소개팅 나가는 처녀 마음 같았다고나 할까요? 이 나이에 그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어요. 3층에서 내리니까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고, 서울마을 편의점이라는 예쁜 간판이 달려 있었어요. 문 앞에서 한참 서성거렸어요. 정말 들어가도 될까? 혹시 회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나오시는 거예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입구에 안마의자가 있는데 부르르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고 한편에는 발을 담그는 기계가 있는데 거기서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라면 끓이는 냄새가 솔솔 나고 있었어요. 처음 본 광경이었어요. 편의점이라고 해서 물건을 파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쉬고 있는 곳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안마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계시고 어떤 아주머니는 발을 조교기에 담그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젊은 남자분이 다가오셨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유동원이라는 사회복지사분이셨어요. 처음 오셨죠? 편하게 계세요. 여기서는 이름도 나이도 묻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확 놓였어요. 여기서 뭘 하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하게 앉아 계시면 되고 원하시면 라면도 끓여 드시고 족욕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냥 쉬셔도 좋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내야 하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고 모든 게 무료예요. 라면도 시민들이 기부해 주신 거라서 마음껏 드시면 되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요.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있으라고 하는 곳이 있다니요. 어디 가면 이거 사세요. 저거 하세요. 여기 가입하세요. 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조격을 하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웃으시면서 처음이세요? 여기 정말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하는 곳인가 했는데 와보니까 천국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엄미라는 분이셨어요. 53세고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미 씨가 저도 혼자 살아요. 기분이 안 좋을 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져서 여기 와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동원 씨가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떤 라면 좋아하세요? 신라면, 너구리, 진라면 다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신라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라면을 끓이면서 계속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놀라세요. 편의점이라고 해서 물건 파는 줄 알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마음을 파는 곳이에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위로를 파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아, 마음 편의점이라는 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요. 편의점처럼 언제든 편하게 와서 필요한 걸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서 파는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라면을 받아서 후루룩 먹는데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집에서 먹는 라면과 똑같은 신라면인데 여기서 먹으니까 뭔가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아마 혼자 먹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들이 함께 있으니까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라면을 다 먹고 나니까 유동원 씨가 어떠세요? 다음에 또 오실 거죠?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네. 또 와도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여기는 할머니 집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동안 가슴에 눌러 앉아 있던 답답함이 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구나 하고요. 가족들은 건강 챙기세요. 조심하세요 하고,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검사 받으세요 하고, 은행에서는 이거 가입하세요 하는데, 오늘은 정말 아무도 저에게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라고만 했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구했었나 싶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정말 편했어요. 며칠 뒤에 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편의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처음 마음 편의점을 다녀온 뒤 3일이 지났어요. 계속 그곳 생각이 났어요. 특히 유동원 씨가 언제든 오세요라고 하신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정말 언제든 가도 될까? 너무 자주 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었어요. 그런데 목요일이 되니까 자꾸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라고요. 그냥 한 번 더 가보자. 오늘도 그 따뜻한 라면을 먹어보자 하고 나섰어요. 두 번째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유동원 씨가 저를 보고 정말 반갑게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또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린다고 말해준 게 언제였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조교기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다리를 절뚝거리며 걸어오셨더라고요. 유동원 씨가 이원태 씨예요. 이분도 혼자 사세요. 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이원태 씨와 인사를 나누고 보니 이분도 저와 비슷한 처지셨어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따로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리를 다쳐서 멀리 걷기는 힘들지만 여기까지는 걸어올 수 있었어. 운동 삼아 매일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말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과 똑같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다 보니까 어느새 단골이 되었어요. 거기서 만나는 분들과도 친해졌고요. 엄미애 씨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오시고 이원태 씨는 거의 매일 오세요. 저는 목요일과 토요일에 주로 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유동헌 씨가 저에게 할머니, 혹시 서울시에서 하는 챌린지에 참여해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챌린지가 뭔가요? 라고 했더니 365 서울 챌린지라고 해서 매일 작은 목표를 정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한강 걷기, 독서하기, 사진 찍기 뭐든 좋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엔 제가 무슨 챌린지를요? 라고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을 한다는 게 우스웠거든요. 그런데 유동헌 씨가 할머니께서 여기 오시는 것도 챌린지예요.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에 오는 것도 대단한 도전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맞더라고요. 2년 동안 집에만 있던 제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강 걷기를 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한강까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엔 혼자 가기가 무서웠는데 이원태 씨가 저도 한강 걷기 해보고 싶었어요. 같이 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함께 가기로 했어요. 첫 번째 한강 걷기 날이었어요. 이원태 씨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한강이더라고요. 예전에 남편과 함께 산책했던 그 길을 다시 걷는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엔 10분만 걷자고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걷다 보니 30분을 걸었어요. 이원태 씨가 할머니, 저희 벌써 30분이나 걸었어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시니까 뿌듯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이었어요. 집에 와서 앱에 한강 걷기 30분 완료라고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포인트가 쌓이더라고요. 하루하루 기록하다 보니까 30일을 채웠습니다. 하는 메시지가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30일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해낸 제가 대견했어요. 그 보상으로 서울식물원 입장권을 받았어요. 혼자 가기 아쉬워서 마음 편의점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엄미희 씨와 이원태 씨도 저희도 챌린지 하고 있어요. 같이 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셋이 함께 서울식물원에 갔어요. 식물원에서 셋이 함께 사진도 찍고 예쁜 꽃들도 보고 온실 안을 구경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이 나이에 친구들과 소풍을 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손자들에게 보내니까 할머니 좋아 보여요. 친구들과 재밌게 지내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 즈음 마음 편의점에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이인숙이라는 분이셨는데 치유활동 상담사라고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이었는데 뭔가 따뜻하고 든든한 느낌이었어요. 이인숙 씨는 주 1회 마음 편의점에 오셔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어요. 상담이라고 해서 뭔가 딱딱할 줄 알았는데 그냥 친구처럼 편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아이들 혼자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라고 하시면서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울 필요는 없다는 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를 걱정하고 중장년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노인들은 건강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해요. 하지만 나이가 다를 뿐 모두 비슷한 마음이에요. 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마음 편의점에 오는 분들을 보면 나이는 다르지만 모두 외로움이라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20대 청년도 있고 30대 직장인도 있고 저 같은 70대도 있지만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이인숙 씨가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공간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마음을 열어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라고 하신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처음엔 말수가 적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되었거든요. 어느새 3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일주일에 4번씩 마음 편의점에 가고 한강 걷기는 매일 하고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하루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했던 제가 이제는 하루에 몇십 마디씩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일 큰 변화는 기다릴 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가 지나가기만 기다렸는데 이제는 내일은 마음 편의점 가는 날이네. 모레는 한강 걸으러 가야지. 다음 주에는 뭘 해볼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모든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유동원 씨가 저에게 신기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할머니, 외국 기자가 여기 취재하러 온대요. 영국에서 온다고 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여기를 왜 취재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우리 마음 편의점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다니는 이 작은 공간이 외국에까지 알려졌다니요. 영국 기자가 왔을 때 저도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는 못하니까 통역사분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기자분이 이곳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여기는 제 2번째 집이에요. 아니, 어쩌면 첫 번째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집에 있을 때보다 여기 있을 때가 더 편하고 행복했으니까요. 집은 잠만 자는 곳이고, 여기가 제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는 곳이었어요. 그 기사가 나간 뒤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시고, 텔레비전에서도 취재하러 오고, 마음 편의점이 유명해졌어요. 저는 그냥 혼자 사는 할머니였는데, 어느새 외국 신문에까지 나온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이제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 오셔서 어리둥절해하는 분들에게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 일이 되었어요. 지난주에도 70대 할아버지가 처음 오셨는데 문 앞에서 30분 동안 서성거리시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6개월 전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어서 오세요.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할아버지가 여기서 뭘 하는 곳인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계시면 돼요. 저도 처음엔 그냥 앉아만 있었거든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심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라면을 끓여드리면서 제가 했던 말이 할아버지, 혼자 사시죠? 저도 혼자 살아요. 근데 여기 오면 혼자가 아니에요 였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나 싶어서요. 이제 저는 일주일에 5번은 마음 편의점에 와요. 한강 걷기도 매일 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독서 챌린지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책 2권 읽기인데 벌써 3권을 읽었어요. 제일 놀라운 건 제가 자원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 편의점에서 새로 오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처음엔 제가 무슨 자원봉사를 해요? 라고 했는데 유동원 씨가 할머니가 여기서 경험하신 모든 게 다른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저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안심하시는 게 눈에 보여요. 요즘 서울시에서 마음 편의점을 더 많이 만든다고 해요. 지금은 4곳이지만 앞으로 서울 전체로 늘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든 분들이 이런 따뜻한 곳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엄미희 씨는 이제 우울증 약을 끊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더래요.
이원태 씨는 다리 재활도 잘 되고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과 한강 걷기 모임도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 변했어요.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6개월 전에 그 전단지를 그냥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아마 지금도 혼자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기만 기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매일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기다려지는 내일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나이에 그런 걸 깨달을 줄 몰랐어요. 손자들에게 영상통화를 할 때도 할 얘기가 많아졌어요. 할머니, 요즘 정말 밝아 보여요. 라고 해요. 할머니 친구들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할 말이 없었는데, 이제는 30분도 부족해요. 지난주에는 캐나다에 있는 큰아들이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키도 안심이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행복해지는 게 멀리 있는 자식들에게도 큰 선물이구나 하고요. 요즘 서울시장님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5년 동안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저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하시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이런 정책이 있어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혼자 앉아서 외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따뜻한 곳이 있어요. 용기 내서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제가 6개월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제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마음 편의점 같은 곳이 서울 전체에 그리고 전국에 생기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분들, 외로워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세상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